네, 안녕하세요. 2025년 겨울방학 학습과학 연구 방법론 워크숍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학습과학연구소 연구교수 이진경이라고 합니다. 본 행사는 서울대학교 학습과학연구소에서 학습과학에 대한 융복합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로 이곳 12동 401호와 온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학습과학 연구 방법론 워크숍 자료집은 여기 QR코드를 스캔하시거나 혹은 오른쪽에 나온 세미나 자료 공유 링크 주소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스캔하셔서 오늘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알차게 준비하고 또 구성된 프로그램 자료집을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루 종일 진행될 학습과학 연구 방법론 워크숍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전에는 학습과학 연계 전공 안내 및 챗GPT와 연구하기 특강이 준비되어 있으며 오후에는 독일 윤리연구소의 정계삼 박사님으로부터 커넥톰으로 풀어내는 두뇌의 비밀을 듣고 일본 히로시마 대학의 김종상 교수님으로부터 데이터에 근거한 수업 개선 방법으로서의 수업 연구를 배울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저희 학습과학연구소장이신 조영환 교수님의 개회사로 본 워크숍을 시작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학습과학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조영환입니다. 설명서를 바로 앞두고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에서 같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사전 신청자가 한 300명 이상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게 이제 학습과학에 대한 또 많은 분들의 관심을 좀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습과학이라고 했을 때는 좀 방점이 학습하고 과학에 이제 두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습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많은 여기 사범대에 계신 분들은 이제 교육의 일부로서 학습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했을 때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이제 학습은 교육보다 조금 더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학습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영어 단어를 암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스포츠에서 몸 동작을 학습하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생존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사회적 성공을 위해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습과학연구소는 이런 학습에 대해서 굉장히 융복합적인 연구들을 여러 학과의 교수님들이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학습과학 연구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방점이 이제 과학적인 연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의 현상이 또 눈으로 관찰할 수 없는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감정의 학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신체의 어떤 활동이라든지 이것과 또 인지적 활동의 관계 이런 것들이 눈으로 관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학습의 결과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학습 현상을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연구해서 이런 다양한 학습 현상에 좀 논리적이고 일관된 어떤 원리들을 찾는 것이 학습과학에서 추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학습과학 연구 방법론 워크숍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이제 오전 시간에는 챗GPT를 이용해서 연구를 할 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연구 비서로서 챗GPT나 다른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오후 시간에는 두뇌에 대해서 정계선 박사님께서 최신 커넥톰이라는 최신의 주제에 대해서 좀 강연해 주실 계획입니다. 그리고 김종성 교수님 지금 일본 히로시마 대학에 계신데요. 그러니까 레슨 스타디라고 하죠. 수업 연구에 대한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수업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학습 데이터들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사례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강연을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기 참여하시는 또 많은 지금 교수님들도 계시고 또 연구원들 또 학생들에게 이번 워크숍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영환 소장님의 개사였습니다. 다음으로 잠시 학습과학 연계 전공을 안내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학습과학 연계 전공은 여러 학과의 학부생들에게 학문 간 경계를 넘어서 학습 현상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학습의 난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은선민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구체적으로 연계전공 교육과정, 신청기간, 연계전공 시 기대되는 학습 경험 등에 대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학습과학 연계전공 설명을 맡은 교육학과 박사과정 은선민입니다. 학습과학 연계전공에 대해서 설명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학습과학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습과학은 간학문적이고 융복합적인 그러한 분야로서 학습에 대해서 사실 다양한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다양한 교육 문제를 조금 더 창의적이고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야로서 다양한 기초 연구와 융복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습과학 연계 전공은 지금 현재 여러 학과에서 같이 참여 중에 있는데요. 여러 학과에서 분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학습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을 같이 연결함으로써 학습을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집니다. 따라서 다양한 교육 분야에서 학습의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교육학 분야뿐만 아니라 에듀테크라던가 다양한 기업으로 추후에 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삼고 있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대학원의 융복합 연구 수행 역량을 증진하여 다양한 분야로의 대학원으로도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해외 대학에서 학습과학 프로그램과 연구소를 중심으로 학습과학에 대한 다양한 인재 양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여기에 있는 스탠퍼드나 노스웨스턴 유니버시티, 그다음에 카네기 멜론 대학교와 UCL의 다양한 연구소와 학습과학 프로그램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서울대학교 역시 2023년 2학기부터 학습과학 연계 전공을 실시하였고 지금 현재 40명이 넘는 학생들이 학습과학 연계 전공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학습과학 연계전공 신청 자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과 10월 정도에 신청을 받게 되고요. 신청 자격은 2개 정규학기 이상 이수 및 33학점 이상을 취득한 학부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로 선수 과목은 존재하지 않고 평점 3.0점 이상인 학생들이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마이스누에서 학적 변동의 신청에 전공과정 과정 신청에서 학생이 먼저 신청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학업 계획서를 관련해서 학과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학업 계획서 관련해서는 교육학과 공지사항에 뿐만 아니라 학습과학연구소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 관련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수 조건은 연계전공 이수학점 21학점 이상을 수강을 하여야 되는데요. 그중에서 필수학점이 있고 선택학점이 있습니다. 필수학점은 학습과학 안에서도 학습과학 기초라고 학습과학과 관련된 다양한 이론과 연구들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학습과학 기초가 전공 필수 한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그 전공 선택 과목이 되는데요. 3개의 교과목 군이 있습니다. 교육 원리 실천과 학습 심리학 내과학, 그다음에 AI와 교육 데이터 이렇게 3가지의 다른 그룹군의 교과목 군이 있고 이 중에서 한 과목 이상씩 수강을 해서 총 21학점 이상을 이수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살짝 그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이제 동일 교과목을 중복해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이제 교육학과 학생이 교육학과 과목에 해당하는 인공지능 기반 교육을 수강하는 경우 교육학과와 학습과학 연계전공 2개로 중복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점을 조금 유의하셔서 중복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하셔서 학점 이수를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졸업사정 전공학점 이외에 총 21의 학점을 연계전공 학점으로 이수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전공 교과목이 크게 세 가지의 그룹군으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교육 원리와 실천에 해당하는 과목입니다. 학습과학이 다양한 과목들의 융복합적인 접근을 강조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양한 주간 학과 중에서 특히 교육 현상, 교육학과뿐만 아니라 영어 교육이나 과학 교육, 국어 교육, 지리 교육, 수학 교육과 같은 다양한 사범대 내 교육 현상을 좀 더 체계적으로 설명해서 교과 교육을 개선하고자 교육 원리와 실천에서는 각각의 그 주간 학과에서 이런 과목들을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각각의 그 교과목 안에서 교육의 난제가 각자 다른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난제를 좀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및 역량을 함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과목은 학습 심리와 뇌과학으로 학습자의 특성을 좀 더 과학적으로 보기 위해서 심리학이나 뇌과학, 인지과학의 관점에서 학습의 다양한 부분을 과학적으로 보는 과목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교육학과, 사범대뿐만 아니라 심리학, 도거 동문, 치의학, 아동가족과 같은 다양한 추가적인 주간 학과 안에서 이렇게 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특성에 대한 이러한 다양한 과목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은 AI와 데이터 교과목 군인데요. AI와 교육 데이터를 사실 요즘 빼놓고 학습에 대해서 논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AI와 교육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I와 데이터 과학의 기초 지식과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교육이라던가 인공지능 인문, 자연어 처리와 교육과 같은 다양한 과목들을 통해서 AI를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교육에 잘 융합할 수 있는지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그러한 방안을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학습과학 연계 전공을 하시게 되면 다양한 비교과 활동에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세미나나 포럼 등 학습과학 연구소에서 아마 메일을 정말 대량 메일을 통해서 다양한 행사들을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 강연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개의 다른 교과목들, 인공지능과 데이터, 뇌과학과 관련된 다양한 학습과학 연구 동향을 확인하고 논의하는 자리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학부생들이 지금 참여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동계와 하계에 한 번씩 진행되고 있는 학습과학 연구소 인턴십입니다. 그래서 총 학습과학 관련된 그런 도서를 중심으로 발제를 하는 것과 자율연구 이렇게 두 가지의 활동을 중심적으로 인턴십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세 번째 동계 지금 인턴십이 진행 중에 있고 20명의 학부생들이 지금 같이 참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학습과학에 관련된 기초 도서를 중심으로 학부생들이 발제와 토의를 진행을 하고 이와 관련된 학습과학 관련 기초를 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본인이 새롭게 알게 된 학습과학은 어떤 것이고 앞으로 어떤 연구들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발제 중심으로 기초를 공부하는 그런 과정을 하고 있고요. 자율연구를 학부생들과 멘토들을 묶어서 자율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과학에 대한 기초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면서 학습과학 관련된 주제로 자율연구를 학부생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를 최종 보고회 때 항상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학예 인턴십 때 발표했던 자료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PPT를 가지고 왔는데요. 맞춤형 학습 관련된 뇌과학 관련된 지표를 연구한 것도 있었고 챗GPT와 협력 학습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각각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것도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페르소나의 논변적 상호작용을 만들기 위해서 페르소나를 설정한 연구 또한 학부생들이 진행을 했었고 RAG 알고리즘을 구축한 연구들도 지난 학예 때 최종 보고회 때 발표했던 내용들입니다. 추가적으로 오늘 지금 진행한 학습과학 연구 방법론 워크숍의 경우는 오늘은 지금 동계 때 지금 처음으로 진행이 되지만 학예와 동계 때 이렇게 한 번씩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학습과학 관련된 다양한 분야와 실습을 통한 이론과 실제를 연결하는 경험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아이서 교육학과에서 지금 주관하고 있는 아이서 행사 이외에 학습과학연구소에서 이번 6월에 국제학술대회를 기획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국제학술대회를 참가함으로써 국내외 다양한 학습과학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 중이신 세계적인 분야의 연구자들과 네트워킹하고 자유롭게 질의응답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난해부터 지금 진행 중인 사업 중에 하나는 학부생 학습과학 연구 지원 사업이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학부생들 중에서 각자 팀을 구성을 하여서 본인들이 이제 관심 있는 주제로 장기적인 6개월 이상의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학생들 대상으로 재정적, 학문적 지원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학문적으로는 연구비를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멘토를 이제 같이 엮어서 학생들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이제 궁금한 부분들이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어려운 부분들을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러한 지원들을 지금 제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계 전공을 하시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연계 전공을 하면서 생각했던 다양한 심층적인 연구 주제들을 이러한 학습과학 연구 지원 사업을 통해서 학문적 성과로 이어지게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학습과학 연구소 안에 다양한 세미나들과 포럼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학습과학 연구소 안에 4개 다른 센터들 안에서 뭐 데이터나 AI, 뇌와 같은 다양한 분야의 국내의 전문가들의 강연을 초청하여 인공지능, 데이터, 뇌과학 관련된 최신의 학습과학 동향들을 세미나와 포럼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습과학 연계 전공을 모두 수행을 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졸업 증서 및 학적부에 이수 내용이 기재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계 전공을 통해서 이렇게 졸업 증서에 학습과학에 대한 다양한 이제 기초 지식을 함양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수 내용을 기재하기 때문에 추후 학습과 관련된 다양한 진로를 가실 때 이런 부분들이 이수 내용이 기재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그래도 입증을 하는데 졸업 증서 및 학적부 이수 내용 기재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학습과학 연계 전공 관련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학습과학 연계 전공에 관심 있는 학생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잠시만요. 네, 다음으로는 저희 오전에 야심차게 준비한 챗GPT와 연구하기 나만의 연구비서 만들기 시간입니다. 챗GPT와 이것을 활용한 다양한 AI 도구를 가지고서 어떻게 선행 문헌을 잘 정리할 수 있을지, 나만의 챗GPT 챗봇을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챗GPT를 데이터 분석에 활용한다면 또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은선민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나오실 때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또 전데요. 상당히 민망하지만 또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챗GPT와 연구하기로 이제 오늘 세미나를 워크숍을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워크숍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마도 이제 연구를 하시는 많은 선생님들께서 챗GPT를 이제는 아마 없으면 연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챗GPT 자체가 연구, 뭐 교육에 정말 많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를 아마도 이제는 조금 많이 익숙해진 그런 상태에서 많은 분들이 챗GPT를 연구에 사용을 하고 계실 텐데요. 뭐 왼쪽을 보시면 챗GPT의 그런 활용하시는 사람들 수가 100만 명에 도달을 한 그 기간이 5일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챗GPT의 효용도나 이러한 능력치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런 다방면에서 뛰어난 챗GPT를 연구에 잘 활용을 하는 방법을 잘 안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많은 연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연구숍의 오늘 워크숍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챗GPT를 활용을 한다면 다양한 부분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논문 리뷰부터 리뷰에 기반한 새로운 연구를 탐색하는 것, 연구 주제 확장하는 거, 뭐 문제 선정하는 거 이런 거 등등등.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챗GPT 자체가 워낙 프로그래밍에 능하기 때문에 뭐 프로그래밍이나 글을 쓰고 영어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또 교정이나 첨삭을 하는 것에서도 챗GPT가 상당히 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연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5개에 해당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연구 아이디어를 얻는 것부터 뭐 선행 연구 검토하기, 연구 설계하기,
그다음에 이제 관련된 연구를 설계해서 데이터를 모으면 관련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해서 최종적으로는 논문 작성하는 그렇게 5가지의 스텝을 밟게 되는데요. 저는 이 5가지를 챗GPT에 다 활용을 할 수 있지만 그중에서 선행 연구 검토하기와 그다음 논문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하기, 즉 2번째랑 4번째에 좀 초점을 맞춰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번째랑 4번째에 제가 주목한 그 점은 일단 선행 연구 검토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너무 정보가 진짜 세상에서 너무 정보가 많이 빠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정말 많은 그런 쏟아지는 논문들을 잘 따라가기가 어려운데 챗GPT가 잘하는 능력 중에 하나가 요약하기이기 때문에 선행 연구 검토에 챗GPT가 요약에 도움을 준다면 훨씬 더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2번째 선행 연구 검토하기에 좀 초점을 맞췄고요.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하기도 마찬가지로 외부 리소스와 같이 연계해서 데이터 분석을 한다면 훨씬 더 고차적이고 복합적인 그런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2번째와 4번째에 오늘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관련된 질문 사항 관련해서는 해당 문서의 추후 이제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제가 공유 문서를 만들었는데요. 이따가 활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질문 사항을 해당 문서에 달아주시면 제가 이따가 강의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확인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틀리 주소로는 0124 share라고 치시면 되고요. QR코드 확인하실 분들은 바로 찍으시면 질문 3번째 장에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 3번째 장에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챗GPT와 선행연구 탐색하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챗GPT를 아마 무료로 구독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유료로 구독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무료 버전으로 좀 챗GPT를 활용할 수 있는 버전과 유료 버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나누어서 같이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유료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하신 것들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유료로 활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나중에 혹시 지금 워크숍을 듣고 좀 좋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같이 나중에 유료로 구독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무료 기초 프롬프트 활용하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은 아마 챗GPT를 주로 사용을 하실 때 일반적으로 프롬프트를 아마 다들 활용을 하실 테지만 어떻게 하면 좀 연구에 좋은 프롬프트를 쓸지에 대해서 아마 다들 조금씩은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에 대해서 정말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나 뭐 프롬프트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프롬프트를 잘 써야 되는 법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이제 기술한 프롬프트일수록 훨씬 더 정확하고 원하는 결과를 빠르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롬프트를 잘 쓰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기 예시를 보시면 프롬프트에 대해서 제대로 쓰지 않은 나쁜 프롬프트의 예시는 모호하게 프롬프트를 제공하는 점입니다. 그렇게 모호하게 프롬프트를 제시를 하게 되면 범위가 좁혀지지 않기 때문에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한 그런 답변이 나와서 계속해서 원하는 정보를 찾으려고 하다 보면 여러 번 인터랙션이 오고 가야 되며 마찬가지로 이제 불필요한 정보를 요청하게 되면 일반적인 수준의 제가 원하는 그런 레인지에 있어서의 정보를 찾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정보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시간이 낭비될 수 있다는 안 좋은 점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또 GPT에 너무 복잡한 요청을 넣으면 이제 잘 알아듣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분할해서 단계적으로 좀 반복적인 질문과 응답을 통해서 프롬프트를 좋게 이제 입력을 했을 때 아웃풋도 확실히 향상되는 점을 볼 수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항상 프롬프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저는 항상 4가지를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저는 좀 높은 품질의 최적화된 응답을 얻어낼 수 있는 프롬프트의 입력값들의 조합을 찾을 때는 크게 꼭 4가지를 제가 강조를 하는 편입니다. 4가지 중에 일단 첫 번째는 챗에서 C로 이제 컨텍스트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어떤 요청을 할 때
무조건적인 어떤 맥락과 내가 꼭 쓰고자 하는 어떤 상황과 목적을 자세히 기술하자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냥 AI 도구가 왜 필요한지 알려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AI를 기업에서 쓰는 사례가 많은 맥락에서라는 점으로 맥락의 어떤 부분을 좀 더 덧붙이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예시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시를 할수록 그 예시에 맞춰서 챗GPT가 기본적인 트레이닝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아웃풋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푸드 마케팅의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의 차이점을 표로 정리해줘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출력값이 표로 오는 것인지 아니면 블랙 포인트로 오는 것인지 이런 식의 어떤 포맷이나 단계 장르와 해당하는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할수록 거기에 맞는 답변들이 나오고요. 세 번째는 이제 역할을 지정하는 점이 일종의 제가 궁금한 부분에 해당하는 레인지를 좁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국제 분쟁에 대해서 알려줘라기보다는 국제 분쟁을 다루는 전문가라고 가정을 해서 거기에 관련된 정보를 받았을 때 이제 국제 분쟁에 해당하는 레인지로 좁혀서 아웃풋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글의 대상을 지정을 하는 지금 청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응답을 받는 사람의 대상을 지정하는 점인데요. 때로 이제 연구를 처음 이제 접하는 그런 연구 분야의 경우는 잘 이해하기 어렵거나 좀 차근차근 알고 싶은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 한 번도 플랫폼 설계를 해보지 않은 코딩 초보자를 대상으로 다음에 코드를 설명해줘 이런 방식으로 전 특히 코드를 잘 엄청나게 코딩에 이제 익숙하지는 않아서 그렇게 코딩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할 때 이런 식으로 글의 대상을 좀 설정을 해주시면 훨씬 더 편안한 그런 답변을 얻으실 수 있다는 점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좀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컨텍스트, 힌트, 롤과 whom to target 요 네 부분을 좀 강조를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사용해왔던 프롬프트 예시 3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밑에 하단을 보시면은 제가 챗GPT와 나눴던 기록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셔서 그대로 컨부에 하셔서 긁으시면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연구 주제의 주제만 바꾸어서 바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강조를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아카데믹 멘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역할을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응답 출력 형식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방식으로 스텝 바이 스텝 프레임워크에 따라서 리플렉티브 퀘스천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요청을 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였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초보 연구자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할 때 크게 3가지의 가장 많이 인용된 관련된 리서치 페이퍼를 이제 요약을 한 다음에 이거를 테이블 포맷으로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방식으로 프롬프트를 기술을 하였고 관련해서 초보 연구자라고 제가 가정을 하였기 때문에 응용 가능한 예시들을 한국어로 상당히 비기너 프렌들리하게 이렇게 제시를 해줘라 이렇게 썼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어로 프롬프트를 쓰는 게 조금 더 출력값을 하는데 명확하게 챗GPT가 이해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뭐 딥L이나 요즘 이제 번역기 같은 게 워낙 잘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셔가지고 같이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제가 지금 챗GPT 여기 쉐어 부분에 보시면 제 출력값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제가 지금 방금 선생님들께서 다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지금 넣었던 요 프롬프트를 보시면 아까 반성적 질문 프레임워크를 이렇게 받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3단계에 따라서 질문 프레임워크를 받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 사이티드된 연구 논문 요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는 요거에 관련된 제가 질문을 조금 더 깊게 해서 단어 암기력 향상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심화 탐구 질문을 이런 식으로 받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예시가 되겠고요. 두 번째 예시는 이제 전반적인 조금 연구가 이제 향상됐다고 생각을 하고 전반적인 연구 탐색형 프롬프트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조금 역할을 기존의 노비스보다는 익스피리언스드 아카데미 리서처라고 생각하고 기존의 연구에서 키 프라이어 스터디를 좀 가지고 온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 중에 리서치 목표 그다음에 방법, 그다음에 주요 키 파인딩을 이제 블랙 포인트로 정리를 해달라고 하였고요. 5년에 해당하는 뭐 혹은 10년에 해당하는 연구들 중에 관련한 정보들을 좀 정리해서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과를 보여드리면 여기 위쪽에 보시면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뭐 저는 1년으로 일단 설정을 하였는데요. 1년에 해당하는 뭐 키스터디를 지금 달라고 했더니 여기 이제 3가지 그 예비 교사를 위한 제가 챗봇으로 이제 연구 주제를 넣었고 뭐 챗봇 제작을 위한 AI 스팀 교육, 교육 사례 연구, 뭐 챗봇 활용 현황 분석, 그다음 챗봇 모델 구현 이런 식으로 최근의 연구들에 대한 3가지 제가 정리해 달라고 했던 목적, 방법, 주요 결과에 한해서 이런 식으로 출처까지 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출처가 접근 가능한 거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바로바로 볼 수가 있는데 대학 도서관을 통해서 액세스 가능한 그런 자료들은 또 GPT에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살짝 한계가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이제 예시 부분은 가장 연구 심화 부분이라고 생각하였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비교 분석을 하는 건데요. 선행 문헌을 분석을 하다 보면 어떤 것들이 이제 이 연구 질문마다 다르고 그다음 방법론은 어떻게 다르고 어떤 데이터셋을 쓰고 결론은 어떻게 다른지 좀 한눈에 보고 싶은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구체적인 역할을 리서치 어시스턴트로 구체적인 역할을 지정을 하고 관련돼서 저는 좀 SCI 랭크드 저널로 이렇게 익스클루시브리하게 SCI 랭크드 저널로만 이렇게 포커싱을 좀 맞췄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스터디에 대해서 컴페어과 컨트레스트를 좀 해줘라. 비교 분석을 해주고 가장 주요한 비교 분석 포인트는 연구 질문, 그다음 방법, 데이터셋과 마찬가지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컴패리즌 테이블로 이제 제공을 해달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관련해서 결과를 잠시 보시면 이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연구 제목과 연구 질문, 방법, 데이터셋, 결론이 SCI의 등재 저널에 한해서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조사한 결과들이 이렇게 비교를 분석을 해주었고 여기를 누르시면 바로 이 스페이스로 넘어가서 관련된 그러한 저널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각의 액세스가 가능한 것이 있고 어려운 게 있기 때문에 약간 여기선 지금 한국 저널들 위주로 아마 된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뭐 제가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부분에서도 이렇게 결과를 받으니까 밑에 좀 영문에 해당하는 요건 좀 해외에서 연구들이 많았던 부분이라서 그런지 해외 연구들이 좀 많이 이렇게 데이터셋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거기까지가 지금 프롬프트로 크게 세 가지 이제 예시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GPT를 꼭 굳이 이제 유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요즘에 이제 GPT를 활용한 다양한 이제 웹사이트들이 GPT와 뭐 다양한 인공지능 얻어 모델을 활용해서 선행 연구 문헌들을 좀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웹사이트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정말 많은 웹사이트들이 있지만 제가 써보고 가장 이제 효용도가 높다고 생각한 세 개의 사이트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Perplexity AI라는 그 사이트입니다. 일단은 각각이 사용 목적과 장점, 그 다음에 가장 적합한 상황이 약간씩 다른 상황인데요. 먼저 Perplexity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배치를 한 이유는 큰 부분에서 이렇게 밑으로 갈수록 약간 내로우 다운이 된다고 생각을 하였는데 일단 Perplexity 같은 경우에는 약간 웹사이트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테지만 전반적으로 웹사이트처럼 되어 있어서 검색을 하면은 관련된 기사나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약간 지식인처럼 신속한 답변을 제공을 해주는 그런 사이트이기 때문에 하나의 키워드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주로 어떤 기사들과 어떤 정보들이 나올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시고자 할 때 이 Perplexity AI를 활용하시면 좋고요. 두 번째는 SCI 스페이스는 펄펙시보다 약간 내로우 다운 되어가지고 전반적인 그 논문에 대해서 좀 깊게 들어가서 논문 자체에 대해서 요약을 한다거나 논문과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 내용이 무엇인지 물어보고자 했을 때 뭐 질의응답을 한다거나 통계 같은 거 보다 보면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특정 부분을 드래그 앤 드롭 해가지고 이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 물어보고 싶을 때 그래서 좀 주요 내용을 빠르게 이해하면서도 특정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볼 때 이 SCI 스페이스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리서치 래빗이라는 부분인데요. 저는 이제 선행문헌을 검색을 할 때 일반적으로 이제 하나의 논문을 보다가 이제 그 논문에서 비슷한 연구 결과를 레퍼런스를 찾아서 들어가거나 추가적인 그 안에 있는 내용 중에 또 타고 들어가는 방식으로 논문을 많이 보고는 하는데요. 이 리서치 래빗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게 다양한 논문들을 이렇게 네트워킹으로 시각화해가지고 어떤 논문들이 서로 관련이 돼 있고 2개 이상의 그런 그 어설들이 어떻게 서로 연계해서 논문을 썼는지 이런 것들을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툴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각각을 조금씩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Perplexity AI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반적으로 GPT-4, 그다음에 뭐 클로드 이런 다양한 언어 모델을 다 같이 가지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웹사이트에서 하나의 키워드를 제시하면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오는 그런 느낌으로 네이버 지식인을 좀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논문 출처나 뭐 뉴스 출처나 관련된 내용들을 좀 요약 정리해서 보실 수가 있고 서울대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 여기 퍼플렉시티가 무료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한 달 정도 무료로 한번 사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창에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치면은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오는 경우인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최근에 했던 그 퍼플렉시티 AI에서 제가 텍스트 비디오 모델의 성능을 평가할 때 주요 지표가 무엇인지 뭐 알려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면은 밑에 출처가 꼭 논문뿐만 아니라 다양한 논문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해당하는 특정 이제 PDF를 올려가지고 그 안에서만 답을 받고 싶으실 때는 이런 PDF를 올려서도 그 안에서만 답을 찾는 방식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페플렉시티를 잠시 보여드리자면 화면 구성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화면 구성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이제 원하는 그 질문들을 쓰시면 되고 밑에 여기 모드에 보시면은 이 모드에 다양한 모드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인터넷에 해당하는 그런 검색만 하고 싶으면 여기 웹을 누르시면 되고 아카데믹 리서치에서만 좀 한정해서 하고 싶으시면 학문 모드, 뭐 수학에 해당하는 좀 이과적인 답변을 좀 받고 싶으시면 수학을 해당하는 이런 식의 모드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모드를 좀 선택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고 저는 그 서울대 학생 인증이 돼서 프로로 하셨는데 만약에 아마 프로가 아니면 여기가 아마 이렇게 꺼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프로와 일반적인 논 프로의 차이는 그 하루에 검색량이 좀 다르고 그 다음에 파일을 올리는 게 개수가 아마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은 저는 프로로 해서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했던 부분들 아까 그 텍스트 비디오에 해당하는 아까 그 질문을 제가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다양한 답변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뭐 아카데믹 리서치로만 한정을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출처가 좀 리서치에 한정해가지고 최근 연구 기술 및 동향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한 번에 정리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오른쪽에 이미지나 비디오 같은 검색 기능이 따로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이미지와 동영상도 바로바로 오른쪽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펄플렉시티의 또 다른 이제 장점 중에 하나는 저는 공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만든 요 실습을 위해서 만들었던 거는 러닝 사이언스라는 이 공간인데 일반적으로 공간을 만약에 만들게 되면은 본인이 원하는 사람들과 구글 스프레드 시트 뭐 이런 것처럼 구글 닥스처럼 초대를 해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다 같이 이렇게 그 트위터나 이런 것처럼 하나의 주제에 다 같이 들어와서 서로 공유를 하면은 이게 마치 게시글처럼 이렇게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하는 그 공간을 하나 이렇게 내 공간 만들기를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제목을 통한 공간을 구성을 하고 AI 모델을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GPT나 뭐 원하시는 클로드나 이런 모델을 설정을 하고 관련해서 설명들을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만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원하는 분들과 함께 하나의 그 스레드에서 계속 새로운 사람들이 추가하는 정보들을 다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파일 공유를 통해서 그 파일 공유된 부분 안에서만 질문을 좀 한정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파일을 올려서 다른 분들과 협업적인 그런 파일 공유가 가능하다는 것도 펄플렉시티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툴은 아까 SCI 스페이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SCI 스페이스는 좀 중요한 그 논문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특히 연구에서의 비교 분석이 조금 강하고 마찬가지로 특정 부분을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서로 PDF랑 같이 질문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까 그 펄플렉시티 같은 경우에는 약간 검색어 기반으로 한번 쭉 기사나 이런 논문이나 이런 부분들을 훑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SCI 스페이스는 각각의 문헌들을 한 번에 그 앱스트랙트, 뭐 메소드, 리미테이션과 퓨처 리서치로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준다는 점이 큰 강점입니다. 이것 또한 잠시 사이트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제가 이제 보시면은 제가 최근에 이제 검색을 했던 뭐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검색했던 게 effectively하게 이모셔널 이제 그 확인을 하는 서머라이징 이모션을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검색어를 여기다 해주시면요. 관련해가지고 가장 유명한 탑 5 페이퍼에 해당하는 앤서를 여기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한 번에 인사이트 같은 것들을 서머라이제이션과 애널리시스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 밑에 이제 페이퍼들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렇게 다 대여섯 개 뭐 쭉 이렇게 밑에 내리시면 더 관련된 페이퍼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그 비교 분석 그 하는 이 표의 열들을 좀 구분해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것들로 좀 크리에이트 해가지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페이퍼와 그다음에 여기 인사이트로 되어 있는데 뭐 추가적으로 만약에 컨클루전을 넣게 되면은 여기 오른쪽에 컨클루전이 생기신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뭐 일반적으로 오브젝트 같은 거 하게 되면 이 표를 마음대로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논문들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 오른쪽에 PDF면 PDF, 뭐 오픈 액세스면 오픈 액세스, 그다음에 인용수가 많이 된 톱 저널은 톱 저널끼리 해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네, 제가 프로 계정은 아닌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네,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네,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아까 그 PDF랑 서로 채팅을 하면서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다는 점인데요. 여기 챗 위 PDF를 들어가 보시면 자기가 각자 업로드한 그 PDF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PDF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다운로드 된 거에 여기 이제 업로드 파일을 올려주시면 네, 제가 뭐 챗GPT 관련된 그 리미테이션에 관련된 그런 논문을 하나를 해주시면 여기 이제 관련된 그 논문이 이제 왼쪽에 뜨게 되고 관련해서 만약에 빠르게 뭐 퓨처 워크가 궁금하면 이 논문을 바탕으로 읽어서 관련된 그런 정보들이 좀 정리가 이렇게 왼쪽에 이런 식으로 뜨게 되고요. 아까 통계에 관련해서 좀 뭐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 한 다음에 뭐 관련된 부분들의 explain 텍스트를 해주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제가 아직 한국어로 쓴다는 거를 따로 말을 안 해서 아마 영어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아까 프롬프트를 기초 프롬프트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여기도 GPT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좀 명료하게 프롬프트를 써주시면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좀 추가적인 설명들이 명료하게 나오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그 큰 틀에서 논문들을 비교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왼쪽에 이렇게 원하시는 그런 논문들을 다 다운 받으신 다음에 그 논문과 상호작용하는 식으로 읽어보시면 아마도 자기의 뭔가 그 연구를 좀 설명을 해주는 그런 멘토 느낌으로 같이 이 SCI 스페이스를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다양한 논문을 타고 가다 보면은 논문들의 네트워킹을 분석하는 게 상당히 이점이 될 수 있을 때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특정 논문을 이제 찾다가 본인이 원하는 그 논문들의 이런 네트워킹을 서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논문들은 어떤 특정 아터들이 많이 썼고 그런 아터들끼리 같이 네트워킹을 분석해서 타고 이러한 서제스티드한 리서치가 뭔지를 시각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툴인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제가 그 최근에 AI 에듀케이션으로 이제 이렇게 세 개의 페이퍼를 만들어 놨는데요. 이렇게 세 개의 페이퍼를 눌러 보시면은 이 세 개의 페이퍼에 해당하는 뭐 비슷한 워크들이 뭐가 있는지를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서 이렇게 추천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두 개의 논문을 같이 보고 싶다 하면은 두 개를 같이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 두 개 공통적으로 좀 추천되는 그런 논문들에 해당하는 거를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추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추천된 논문들에서 이제 가장 많이 쓴 저자들을 이렇게 따라가가지고 저자들이 최근에 어떤 논문들을 했는지 뭐 가장 사이티드된 페이퍼들은 뭔지를 보실 수가 있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최근 동향에 따라서 여기 타임라인에 따르면 2020년에 어떤 논문들을 누가 썼고 뭐 2017년에 누가 썼고 최근에 뭐 어떤 논문들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보시면은 각각에 해당하는 뭐 PDF로 넘어가기도 하고 앱스트랙트까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본인이 자주 보는 그런 페이퍼들을 좀 올려놓고 관련된 네트워킹을 분석하실 때 마지막 리서치 레빗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가 지금 그 챗GPT 자체 기초에 해당하는 부분이었고요. 무료로 또 하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커스텀 인스트럭션이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커스텀 인스트럭션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인스트럭션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만의 맞춤형 챗GPT 설정하기에 해당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크게 두 가지를 좀 중요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는 본인에게 맞는 아까 역할 설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챗GPT한테 원하는 그런 역할에 페르소나를 좀 모델링을 하고 관련해서 답을 받고 싶은 것을 하나로 좀 확정을 지어서 응답의 형식을 유지하는 이렇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페르소나 모델링과 어떤 응답을 받고 싶은지에 대해서 좀 고정 틀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대화하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이런 방식으로 역할을 설정을 하고 응답 형식을 설정을 해가지고 이러한 형식으로 좀 지속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 커스텀 인스트럭션 기능인데요. 이 나만의 맞춤형 챗GPT이기 때문에 계속 프롬프트를 따로 수정하실 필요가 없이 한번 설정을 해놓으시면 계속해서 관련된 그 내용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스텀 인스트럭션 기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페르소나 모델링과 리스폰스 포맷 세팅 이렇게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상황인데 페르소나 모델링을 할 때 일반적으로 뭐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예 그 새로운 인물을 한 명 창조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내가 이제 대체 답을 받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지 작가라고 본인을 가정을 하시고 이런 전문가 역할이나 전문 영역 같은 거를 이렇게 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는 설정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제가 교육공학 전공이기 때문에 뭐 교육공학 전공의 그런 널리지 베이스를 좀 설정을 하고 관련된 뭐 인터레스트는 제가 챗봇에 관심이 있어서 뭐 챗봇이나 아니면 뭐 휴먼 인터랙션, 휴먼 AI 인터랙션이나 이런 스페시픽 인터레스트를 좀 설정을 하고요. 관련된 뭐 백그라운드를 뭐 박사 이상의 학위라던가 뭐 프리퍼런스는 뭐 인간과 AI의 상호적인 협력적 관계 프리퍼런스를 설정을 한다거나 이러한 방식으로 페르소나 모델링을 해주시면 되고요. 리스폰스 포맷 세팅은 제가 받고 싶은 아웃풋에 해당하는 세팅이기 때문에 뭐 톤을 조금 부드럽게 한다거나 뭐 아니면 전문가의 그런 톤으로 디테일한 수준을 뭐 200자 이상을 넘지 않게끔 한다거나 너무 가끔 챗GPT 답변이 길어서 뭐 중간에 중지를 누르기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디테일한 레벨이라던가 뭐 서제스천, 퀘스천의 어떤 수준이라던가 띵킹 레벨을 너무 그 창의적으로 하지 않고 딱 고정시켜서 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리스폰스 포맷 세팅을 설정을 해주시면 요거에 맞는 답변들이 나오게 됩니다. 관련해서 제가 예시를 좀 몇 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그 커스텀 인스트럭션 세팅은 그 챗GPT에 들어가시면 무료 계정도 상관없이 모두 다 이용하실 수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 본인의 계정에 들어가시면 여기 오른쪽에 챗GPT 맞춤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 것에서 커스텀 인스트럭션을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본인의 계정을 누르시고 거기에 챗GPT 맞춤 설정을 누르시면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런 식으로 챗GPT가 나를 어떻게 불렀으면 좋겠는지 저는 이제 선민이라고 했는데요. 뭐 선민 이렇게 하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그 심리학 양적 연구 전문가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페르소나 세팅을 이제 위쪽에 설정을 해주시고 응답할 부분들에 해당하는 포맷 세팅을 밑쪽에 이렇게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챗GPT가 어떤 특성을 가졌으면 하나요의 뭐 오큐페이션, 직업이라던가 뭐 전문 배경 아니면 흥미라던가 아까 말씀드렸던 골이나 밸류 같은 것들을 여기에 제가 설정을 했고요. 최근에 제가 이거를 들어가 보니까 이런 식으로 다양한 성격 같은 것도 뭐 수다쟁이, 재간둥이, 뭐 자기 주장이 강한지 이런 식으로 성격까지 눌러서 세팅을 하는 부분들이 좀 새로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아웃풋 같은 경우는 저는 밑에 이렇게 설정을 했었고요. 고급에 해당하는 부분도 새롭게 생겼는데 웹 검색을 할 건지 뭐 그림 검색, 그림 생성 같은 것들이나 코드 생성에 관련된 부분들 이렇게 밑에 눌러주시면 관련된 내용들을 맞춤 설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제가 만든 그 GPT 인스트럭션 몇 개를 참고용으로 이제 전달을 드리니까 마찬가지로 선생님께서 컨시컨부이 하셔가지고 여기서 조금씩 수정하셔서 쓰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는 저는 이제 경영학을 제가 잘은 모르지만 경영학은 저는 신기술 트렌드가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신기술 하면은 신트렌드 하면 MZ가 상당히 이제 대표적인 신트렌드를 잘 아는 세대라고 많이들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페르소나 모델링을 MZ 경영학 전문가 이런 식으로 좀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MZ 세대를 대표하는 경영 컨설턴트로 역할을 설정을 했고요. 전문 지식은
특히 소비자 행동 분석 이쪽으로 좀 했고, 구체적인 관심사는 트렌드 분석, MZ세대 소비 패턴 연구 이런 걸로 좀 했었고, 가치관은 좀 혁신적이고 유연한 사고, 뭐 사회적 책임이나 지속 가능 경영에 대해서 요즘 많은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넣었고요. 개인적 배경과 학업적 배경, 목표 같은 부분들을 썼고, 이거를 좀 영어로 변환해서 넣어주시면 좀 더 결과값이 잘 나옵니다. 관련해서 레스폰스 세팅은 이제 MG 경영학 전문가다 보니까 좀 MG 말투를 쓸 수 있게끔 제가 좀 설정을 했는데요. 간결하고 뭐 신세대스러운 MG 말투를 하고 쉽게 쓸 수 있고 좀 유용하게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받을 수 있는 팁 같은 것을 설정을 했었고, 추가적으로 예시 같은 거를 아까 넣으면은 훨씬 더 그 설정값이 잘 아웃풋이 나온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그 응답 값 같은 거를 예시로 줘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새롭지라는 그런 느낌으로 트렌드랑 연결을 하게 해줘. 이런 식의 응답의 창의성을 설정을 했고요. 친근한 용어와 말투 섞기 이런 거를 같이 언어에 넣었습니다. 요거를 통해서 대화를 나눈 거를 보시면 여기 제가 오른쪽에 설정한 맞춤 설정이 나오게 되고요. 대화도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뭐 보시면은 약간 이모티콘과 이렇게 좀 간단하게 답을 좀 제시해 주는 것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D2C 모델에 대해서 뭐니 했을 때 뭐 아이디어를 새롭게 생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답변들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여기 왼쪽에 답변 코드에 들어가셔서 한번 제가 대화 나눈 것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예시는 이제 MG와는 또 다르게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은 가장 어려운 게 이제 양적 연구를 어떻게 하면 잘하는가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심리학과 양적 연구 전문가로 페르소나 모델링을 설정을 해서 직업 및 역할을 교육 심리학 연구자로 일단 역할을 설정을 했고요. 좀 상상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뭐 심리학 연구가 있지만 그중에서 동기와 학습 성과 간의 관계에 좀 유독 그 부분에 박사 논문을 쓴 그런 연구자를 저는 상상을 해가지고 페르소나 모델링을 설정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관심사는 뭐 양적 연구 설계, 데이터 분석 쪽으로 삼게 되었고, 가치관은 좀 데이터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우선으로 하는 그러한 심리학 양적 연구 전문가로 개인적 배경, 학업적 배경, 목표를 마찬가지로 같이 설정을 하였습니다. 레스폰스 타입은 저는 이제 궁금했던 건 MG처럼 이렇게 뭔가 트렌드보다는 심리학 양적 연구 전문가는 제가 뭔가 궁금했던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바로바로 좀 설정을 하고 조언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더 전문적이고 논리적인 톤을 유지하고 훨씬 더 다양한 이런 분석 방법을 제안하는 그런 방식의 제안 형식과 질문 형식을 좀 설정을 하였고요. 아무래도 전문가라고 설정을 했는데 막 나무 위키 같은 데서 가져오면 좀 어려우니까 참조 지식의 원천을 구체적인 학술 자료 언급, 통계 도구나 참고 문헌의 출처를 명확하게 제공을 하라고 설정을 했고, 관련해서 근거 중심의 실용적 접근을 우선시할 수 있게 너무 창의적인 것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리서치를 근거로 새로운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줄 수 있는 리스폰스 세팅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보시면 제가 오른쪽에 설정한 맞춤 설정 값이 나와 있고요. 여기는 보면은 제가 답변을 이렇게 연구 설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이제 질문을 했더니 이제 해당 연구 설계는 하면서 보완할 점이나 이제 주의가 필요한 점을 전문가의 그런 관점에서 강점과 약점, 여기 대화를 좀 더 보시면 보완점에 대해서 이렇게 추가적인 조언을 해주시는 거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본인이 원하는 대화를 나누고 싶은 상대와 리스폰스 타입이 뭔지에 따라서 그거를 설정하셔서 무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가 지금 무료로 지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유료 계정에 한해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아까 지금 커스텀 인스트럭션이라는 부분이 커스텀 인스트럭션이라는 부분에 해당하는 게 아까 제가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아까 페르소나 모델링이고 하나는 아웃풋 셀링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두 가지를 잘 활용하셔서 GPTs 챗봇에 활용하시면 훨씬 더 좋은 응답 값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유료다 보니까 훨씬 더 그 풀리지 않고 그 커스텀 인스트럭션은 좀 가끔 풀리는 경우가 있는데 GPTs 챗봇을 활용하면 좀 풀리지 않은 응답 값을 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커스텀 인스트럭션이 장점은 아까 무료로 제공되고 설정이 되게 단순하죠. 그냥 자연어로 이렇게 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따로 추가 개발 없이 즉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커스텀 인스트럭션은 아무래도 무료다 보니까 페르소나 모델링이나 응답 형식이 살짝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능이나 유연성에 있어서 살짝 제한되는 부분이 있으며 외부 자료 같은 것에 의한 학습이 좀 불가능합니다. 업로드 파일을 막 업로드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또한 마찬가지로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API 기반의 분석이나 외부 리소스와 통합이 안 되는 딱 GPT 안에서만 한정해서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한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건 챗GPT를 활용해서 개별화된 챗봇을 만들자. 그 개별화된 챗봇을 만드는 게 GPT스라는 챗봇입니다. 챗봇을 활용해서 아마 교수를 해보신 적이 아마 다들 학습을 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옛날처럼 저희가 막 경영 어떤 사이트에 가면은 이렇게 서비스 할 때 우리가 챗봇을 했던 것처럼 되게 그때는 어색한 응답값이 많이 나왔지만 요즘의 챗봇은 상당히 그 응답값이 좋기 때문에 챗봇을 잘만 활용한다면 학습의 안에서도 그다음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단순히 좋은 내용을 학습자에게 좀 맞춤형으로 가르칠 수 있다는 장점뿐만 아니라 뭐 동기를 부여한다거나 그다음에 심리적인 어떤 부담감을 주지 않고 좀 지금 잘 모르는 친구들에게 개별적인 교수 학습이 가능하다거나 뭐 피드백을 제공한다거나 등등등 챗봇을 활용하면 되게 장점이 많은 부분이 많은데요. 챗GPT를 특히 이제 활용한 제가 만들 GPTs 같은 그런 챗봇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GPTs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입력된 그런 내용이나 검색 결과를 그대로 긁어오는 게 아니라 새롭게 생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훨씬 더 사용자 친화적이고 사용자가 궁금한 것들을 실시간으로 반영한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GPTs를 활용해서 챗봇을 만들게 되면 또 유독 큰 장점은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 능력이 없이도 자연어로 충분히 한국말로 혹은 영어로 GPT를 만들어서 어떤 챗봇을 만들 수가 있다는 점인데요. 본인이 원하는 연구에서 도움을 받고 싶은 부분들이 각자 아마 다르실 거예요. 저는 지금 오늘 선행 연구 분석과 데이터 분석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히 강조를 했지만 뭐 이외에도 뭐 정서 지원을 받으실 수도 있고 언어 연습을 하고 싶을 수 있는데 그런 다양한 원하는 기능을 좀 구현을 할 수 있는 챗봇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의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GPT스로 이제 챗봇을 만들어 볼 건데 이 만드는 것을 이제 설명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GPTs 같은 경우에는 커스텀 챗GPT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이 GPTs는 이제 본인이 원하는 그 특수 목적에 따라서 그 챗봇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중에 정말 많은 커스텀 GPT들이 이제 나와 있고 이거를 바탕으로 되게 많은 서비스들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뭐 다음과 같은 세부 분야들이 있습니다. 뭐 트렌드에 해당하는 부분을 알게끔 하는 트렌딩 파트, 뭐 라이팅에 도움을 주는 라이팅 파트나 뭐 생산성, 그다음 리서치와 이제 그 분석을 도와주는 부분과 뭐 프로그래밍, 그다음에 뭐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은 다양한 창작과 관련된 부분, 뭐 음악을 창작한다거나 뭐 그림을 그린다거나 해당하는 그런 다양한 세부 분야들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GPTs 성능이 아까 제가 MG 경영학 전문가를 아까 커스텀 인스트럭션을 했지만 그거보다 이 GPT로 설정을 하는 것이 얼마나 응답값의 차이가 있는지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좀 재밌는 GPTs MG 봇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유료로만 아마 응답이 가능할 거라서 앞에 유료가 아니신 분들은 앞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말했는데 뭐 킹 받는 얘기 좀 해볼래? 뭐 눈부신 거 싫어하냐?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응답값이 아까 커스텀 인스트럭션일 때는 이모티콘 정도만 나왔지만 확실히 진짜 MG랑 대화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만약 여기서 제가 최신 소식 중에 유명한 게 뭐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여기는 아마 웹 파일럿을 같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거 궁금하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출처도 좀 주긴 하는데, 네, MG 말투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뭐 여기서 이제 그 GPT 안에서도 이 새 채팅을 하면은 여기가 원하는 방식의 어떤 응답을 하는지를 이렇게 밑에서 클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쩔 TV 같은 거를 눌러보면 훨씬 더 뭐 저철 TV 뭐죠 이게 대절 TV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한 어쨌든 응답값 자체가 커스텀 인스트럭션보다는 훨씬 더 풀리지 않는 그런 리스폰스 타입이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커스텀 인스트럭션을 쓰시는 게 좀 다양한 부분에서 좀 도움이 훨씬 더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아까 제가 그 자세하게 어떤 도구 툴을 쓰면은 AI 안에서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뭐 스칼라나 아까 SCI에 해당하는 뭐 그다음 퍼플렉시티 같은 그런 다양한 AI 도구 툴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GPT 안에서도 GPT스로 지금 그런 사이트 안에서 뭐 스콜라 GPT나 컨센서스, 뭐 엑셀 AI 같은 이런 다양한 GPT스들을 그 본사 사이트에서 지금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다양한 기능을 쓰고 싶을 때는 그 웹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쓰시면 되고 따로 굳이 다른 사이트에 안 나가고 그냥 난 GPT 안에서 이런 기능들을 쓰고 싶다 하시면 이 GPT 안에 있는 GPT스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GPT스로 챗봇 만드는 거를 간단하게 보시면서 이제 조금 있다가 그 공유하는 그 문서에다가 각자 원하는 그런 기능으로 GPT스 챗봇을 만들고 그걸 공유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GPT스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어디로 들어오시면 되냐면요. 여기 오른쪽에 자기 그 프로필을 누르시면 여기 내 GPT라는 것이 나옵니다. 내 GPT. 내 GPT라는 게 나오는데요. 네, 내 GPT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GPT 만들기라고 되어 있죠. GPT 만들기. 네. 그래서 여기 GPT 만들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유료이신 분들은 같이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GPT 안에 GPT 만들기를 누르시면 눌러볼게요. 여기 들어오시면은 이게 만들기와 구성 이렇게 두 개의 흐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일단 만들기는 뭐냐면요. 그 GPT와 서로 대화를 하면서 챗봇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GPT가 말하는 거에 따르면 뭐 어떤 내가 이제 너가 원하는 거를 이제 만들어 줄 거니까 어떤 거를 원하니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서 새로운 트렌드를 분석해주는 챗봇을 만들어줘 하면은 이제 관련해서 GPT가 이렇게 자연어로 되게 간단하게 말을 해도 GPT가 서로 대화를 하면서 관련한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가지고 이제 자연스럽게 GPT가 하나 챗봇으로 만들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여기서는 이름을 정해서 트렌드 탐색가 같은 이름은 어떨까요? 뭐 다른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여기서 트렌드 탐색가 이런 식으로 서로 대화를 하면서 트렌드 탐색기 좋은 것 같아. 뭐 한국어로 응답할 수 있게 해줘 하면은 이런 식으로 서로 계속 응답을 주고받으면서 챗봇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같은 경우에는 달리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트렌드 탐색가라는 그 명칭에 맞는 프로필 사진을 좀 새롭게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 좀 트렌드랑 좀 다른 것 같은데. 네. 네. 어쨌든 뭐, 네. 아, 이, 네, 제가 좀 오늘 아픈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네, 어쨌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해가지고 이제 만들 수 있는 게 첫 번째 그 만들기를 통해서 하는 것이니까 아까 항상 제가 기초 프롬프트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원하는 그 프롬프트를 이제 원하는 리스폰스 응답값과 페르소나를 여기 이제 설정해 주시면 아마 제가 지금 단순하게 넣어가지고 좀 덜 된 것 같은데 만약에 조금 더 복잡하게 본인이 원하는 걸 좀 명확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하시면 훨씬 더 그 좋은 이제 그 챗봇을 만들 수가 있고요. 제가 몇 개 또 만들어서 일단 왔는데요. 일단 여기 첫 번째로 제가 만든 거는 논문 초안 피드백 챗봇입니다. 그래서 유료이신 분들은 여기 오른쪽에 그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은 제가 만든 챗봇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 챗봇을 잠깐 볼게요. 지금 만든 챗봇을 여기 아이고 네, 여기 스컬러리 리뷰어라는 제가 챗봇을 만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론적 배경의 논리를 분석해 주세요. 결과 섹션의 명확성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뭐 부합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런 거를 제가 누르면 여기서 알아서 응답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고 아까 제가 만들었던 그 첫 번째 그 목적이 논문에 관련된 피드백을 받고 싶었던 게 제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관련된 논문을 본인이 쓴 초안 같은 거를 아까 제가 했던 거를 한번 아무거나 한번 몰려볼게요. 뭐 관련된 요거 논문 나온 거를 한번 올리고 그 다음에 제 방법론이 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같이 올리게 되면요. 아이고, 여기 같이. 네. 본인의 초안 같은 거를 여기 같이 올려주시게 되면 아마 그 초안에 해당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결론을 개선할 수 있는 아마 방법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개선 제안이나 어떤 식으로 이제 보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렇게 조언을 설득력 있게 제시를 해주는 것을 아마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결론을 좀 제작성하는 게 좋은지 아까 결론 부분에 제가 조언을 받고 싶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좀 조언을 이렇게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하는 거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그 아까 그 대화를 통해서 서로 생성을 하는 거라고 했는데 대화 생성하는 거 말고 두 번째 이제 기능은 컨피규어 기능으로 직접적으로 이제 그 따로 대화하지 않고 바로 설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아까 여기 오른쪽 프로필 링크를 다시 한번 하고 여기 내 GPT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똑같이. 네. 그럼 내 GPT 들어가면 아마 GPT 만들기라는 그게 똑같이 또 들어가시면 아까는 만들기로 해가지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GPT가 같이 챗봇을 만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여기 오른쪽으로 가시면 구성 부분에 있습니다. 구성 부분에 가보시면은 여기서는 대화를 하지 않고 아마 챗GPT랑 서로 대화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이미 어느 정도 설정된 값을 여기 이름 부분에 넣어주시고 설명 부분에 넣어주시고 관련된 지침과 대화 스타터 뭐 관련된 추가적인 파일 문서 같은 거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이름은 본인이 이제 그 정해주시면 되니까 관련해가지고 내가 궁금한 부분들에 뭐 해당하는 걸 뭐 답을 해주는 그런 GPT 챗봇이다 하면 뭐 질문 답변 봇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주시고 관련해서 이 이름을 넣어주시면 관련해서 달리를 사용해서 이 이름과 어울리는 마찬가지의 프로필 사진 이렇게 업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건 직접 사진을 업로드해도 되고요. 달리를 사용하셔도 되고 관련해서 뭐 이 GPT가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설명을 써주시면 되고 관련해서 지침은 이제 이 리스폰스 타입과 퍼스널 그 세팅을 조금 더 자세히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을 여기다 써주시면 되고요. 대화 스타터는 뭐냐면 아까 제가 GPT 챗봇을 할 때 제 챗봇을 잠깐 보시면 이것 때문에 챗봇을 진짜 많이 만들었는데요. 여기 사이티드 봇을 제가 그 이 방식으로 만들게 됐는데 여기 보시면 구성에 보시면 제가 이게 사이티드 봇이라고 인용수가 높은 논문 3개에 대한 요약과 새로운 논문 검색 키워드를 추천받고 싶은 게 제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름과 설명을 이런 식으로 썼었고요. 그다음 지침은 사용자가 일단 이런 식으로 1번, 2번, 3번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번호를 구성을 해주시면 GPT가 좀 착각하지 않고 이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번호를 좀 구성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 사용자가 검색어를 제시를 하면은 인용수가 높은 것들을 바탕으로 3줄을 요약해주고 그다음에 논문 키워드를 제시하고 근데 답변을 줄 때는 이제 한국어로 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좀 간단한 지침을 이렇게 주었고요. 대화 스타터는 대화를 어떤 말로 시작할지 약간 좀 고민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대화 스타터 이쪽 부분에 이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인용이 많이 된 논문들이 뭐 궁금하다, 뭐 아니면 신뢰도 있는 논문들이 궁금하다 이런 식에 해당하는 거를 여기 눌러주시면 바로 대화가 이제 시작이 되는 상황이고요.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 이런 다양한 본인이 원하는 그러한 그 챗봇을 만드실 수가 있는데 여기 만들 때 그래서 이제 그 컴퓨터 기능을 이제 사용을 하실 때는 서로 대화를 안 하고 바로바로 이제 써야 되기 때문에 아마 프롬프트를 대체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 크게 원칙을 좀 5개 정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아마 그 원하는 기능이 많을수록 이 프롬프트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사람도 여러 말을 엄청 긴 말을 응답을 들으면 머리가 어지럽잖아요. 그런 것처럼 머리가 어지럽지 않게 원하는 그 프롬프트를 잘 반영을 시키려면 일단 첫 번째는 구조화된 섹션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샵샵샵 이런 식으로 써주면은 이제 GPT가 샵샵샵과 아닌 부분을 이렇게 섹션을 나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구조화된 섹션으로 인스트럭션과 뭐 키포인트 그다음에 뭐 you must 뭐 see that 뭐 이런 식의 뭔가 문장을 써서 샵샵샵을 통해서 구조화를 써주시면 그 부분을 좀 강조해서 다르게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
먼저 반영을 해야 되는 것부터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먼저 숫자와 글머리 기호를 사용해 주시면 좋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먹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 학생들을 예를 들면 가르칠 때도 마지막에 이거 꼭 기억해야 돼라고 한 번 다시 강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식의 별표를 하면서 앞뒤로 important 같은 거를 붙여주고 명령문으로 써주시면은 그 부분은 좀 풀리지 않고 잘 가져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샵샵 important 같은 부분으로 따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번째는 구체적인 예시를 아까 그 프롬프트 할 때도 구체적인 예시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테이블 포맷으로 아무리 하라고 해도 가끔 이게 안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응답을 할 때는 다음에 테이블 포맷을 이제 활용을 해라 해서 뭐 매트릭, 밸류 이런 식으로 테이블 포맷을 하라고 해주시면 그 예시에 맞춰서 답변을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시사항은 여러 아까 장문의 문장을 들으면 머리가 어지럽다고 한 것처럼 간결하고 좀 논리적으로 명령문으로 정리해서 주시면 더 정확한 응답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추가 참고 자료 활용 같은 경우에는 챗 GPT로 챗봇을 만들게 되면 좀 장점이 아무래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서들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것들을 기반해서 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추가 참고 자료는 어디서 올릴 수가 있냐면요. 여기 보시면 파일 업로드, 여기 지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파일 업로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지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파일 업로드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자주 쓰고 있는 그런 논문들을 여기 업로드를 시켜주시면 일단 이 논문들 업로드되어 있는 것들을 먼저 훑고 그런 다음에 이제 답변을 주는 그런 응답을 출력해내기 때문에 자주 쓰는 그런 문서들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뭐 APA 같은 거 문서 같은 거 항상 자주 틀리는데 그런 문서들을 올려가지고 뭐 논문 APA 형식 보완해주는 챗봇 같은 거 만든다면 그 API 룰에 따라서 이걸 한번 읽은 다음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조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여기 지식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뭐 관련해서 또 뭐 최근에 그런 트렌드 같은 거 분석된 자료 같은 거를 여기 파일 업로드에 넣어주시면 아무래도 최근에 해당하는 그런 자료들을 먼저 훑고 답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들을 바탕으로 이제 챗 GPT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요즘 최근에 이제 그 좀 더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기능이 한 개가 더 있습니다. 요거까지 하고 그 챗 GPT 그 챗봇을 만들어서 서로 공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지막 이제 그 챗GPT로 챗봇 만들기 기능 중에서 액션이라는 기능이 최근에 추가가 됐는데요. 최근이라고 하긴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요 액션이라는 기능을 안 써도 사실 GPT가 잘 되지만 액션이라는 기능을 쓰게 되면은 API를 통해서 외부 서비스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다양한 답변을 좀 최신의 답변 챗GPT로 아무리 답변을 받아도 완전 어제 정보까지는 반영이 되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 액션의 기능을 활용을 하다 보면은 바로바로 최신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갖다 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무료로 쓸 수 있는 그런 API 그런 사이트들을 2개 정도 일단 가지고 왔는데 저는 그 중에서 여기 SERP API라는 이 사이트로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SERP API로 들어와 보시면 여기 SERP API로 와보시면 여기 이제 그 구글에서 이제 운영하는 API 사이트들이 이제 모여 있는 것이 여기 SERP API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SERP API에 여기 사인인을 하시면 구글에 있는 다양한 API를 연결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는 그 어제 다 사인을 해놨기 때문에 일단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건 제 API 키워가지고 바로 내리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구글에서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이제 API 같은 것들을 여기 이제 제시를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만들었던 API 그 구글에서 이제 활용하는 API 중에서 제가 이용했던 거는 일단 첫 번째는 구글 서치 API로서 구글에 있는 최신 정보 같은 거를 이제 긁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챗GPT로만 할 때는 최신 정보를 반영하기가 어려운데 이 구글 서치 API를 쓰면 어제 정보, 당장 최신의 뉴스 같은 것들을 바로 긁어서 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구글 서치 API를 좀 사용을 했고요. 여기 밑에 가시면 뭐 구글 맵스
그다음 구글 잡스, 구글 쇼핑, 뭐 이미지나 뉴스 같은 것들, 뭐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들을 바로 긁어서 쓸 수 있는 그런 API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 코딩을 잘 모르는 분들은 저도 사실 코딩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안 쓰게 되니까 어떻게 쓰는지를 구체적으로 GPT의 도움을 받으면 코딩을 바로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GPT 이 API를 쓸 때도 GPT스 챗봇 안에서 액션 GPT라고 요즘 최근에 그 액션 GPT를 많이 써가지고 이 구글 GPT스 안에서 어떻게 하면 API를 쓸 수 있는지를 많이 알려주는 그런 사이트들이 많이 생겼는 것 같은데요. 여기 GPT스에 여기 GPT 탐색으로 들어가 보시면요. GPT 탐색으로 가볼게요. GPT 탐색으로 가보시면 GPT 탐색 안에 액션 GPT라고 쓰겠습니다.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긴 건데 챗GPT 작성자가 챗GPT인 것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게 유사한 그 액션 GPT라고 되어 있는 게 많아가지고 유사 항목에 주의하셔야 되고 작성자가 오픈 AI에서 만든 작성자 챗GPT라는 그 되어 있는 그 액션스 GPT라고 쳐주시면 이제 관련해가지고 API를 어떻게 불러오는지를 좀 여기서 바로 코딩 같은 거를 이제 인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GPT스 챗봇인데요. 제가 만들었던 거를 좀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코딩이 길어가지고 따라오시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제가 제 코딩 했던 거를 여기 제가 올려놨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마지막 Q&A 부분에 가시면 이게 컨브이를 제가 할 수 있게끔 올려놨기 때문에 여기 오픈 AI 그거를 이제 긁어가지고 하시면 되니까 일단 마지막 부분에 참고하실 수 있다는 거를 지금 바로바로 쫓아오시지 못하시더라도 바로 밑에서 보실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일단은 오시면은 이 액션 GPT라는 게 어디에 기능이 있냐면요. 여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밑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사실 지식과 기능, 뭐 대화 스타터까지 해도 GPT스 챗봇을 만드는데 어려움은 없는데요. 여기 작업 부분에 새 작업 만들기를 하면 새로운 액션이 추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던 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셀프 API로 저는 가장 최신의 논문 요약을 하고 논문 키워드를 추천하는 그런 API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아까 GPT 그 구글 안에서 다양한 그 API가 활용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저는 그 중에서 그 구글 스칼라 API를 활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시면 제가 지금 활용한 논문 그 지금 API 그 코드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API를 호출할 수 있게끔 뭐 오픈 API 이렇게 넣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엔진과 여기 스트링 그다음에 관련해서 여기 제가 셀프 API 인증용 API 키를 넣었는데 이거 제 거를 넣었기 때문에 여기 아까 구글 문서에 들어가 보시면 제가 여기 밑에 네, 여기에 지금 개인 키를 넣으세요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개인 인증용 키를 넣어주시면은 각자 원하시는 그 API 키로 이제 결제가 되기 때문에 그 가능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셔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인증용 API 키를 넣은 다음에 API 키를 호출해가지고 제가 여기 디스크립션에 넣은 게 탑 사이티드 페이퍼를 이제 해주고 리코멘디드 키워드를 해줘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가장 구글 스컬라에서 인용수가 높고 그다음 최신의 리서치 트렌드를 이제 호출할 수 있는 그런 GPT 액션을 하나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제가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게 되는 거냐면 여기에 영어 챗봇 논문 어떤 게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게 되면요. 아까 셀프 API라는 새로운 외부 서비스와 연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항상 허용하기를 누르면 이제 구글 스칼라의 API를 호출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가장 모스트 사이트에 세 개를 이제 불러오게 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대화 완료 이렇게 한 다음에 영어 챗봇 논문에 대해 인용수가 높은 논문 세 가지 그 구글 스칼렛에서 이제 찾은 것이겠죠. 그래서 논문 저자 요약 인용수를 제가 좀 알고 싶어가지고 인용수의 리스폰스 타입을 했고 추천 키워드는 이런 거를 찾아봐라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구글 스칼렛에서 가져온 거라서 이렇게 바로 누르면 네, 구글 스칼라 안에서 아마 DBPR로 연결이 돼가지고 한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구글 스칼라와 이렇게 API를 연결해서 최신에 해당하는 논문들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두 번째로 또 만든 그 논문 중에 두 번째로 이제 만든 이제 그 또 다른 API로 만든 거는 구글 뉴스에서 요즘 이제 바쁘다 바빠 현대 사회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소식들이 새롭게 막 나오고 있는데 그 대학원에만 있다 보니까 저희 그 교육 분야 말고는 새로운 뉴스 소식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뭔가 새로운 뉴스 같은 걸 좀 정리를 해주는 그러한 뉴스 챗봇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스스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때는 구글 스칼라 API를 활용하지 않고 구글 뉴스 API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했던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이름을 세상에 이런 일이 보수로 만들었는데요.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치, 국제, 사회, 경제 가장 메이저한 분야 4개를 가장 최신의 뉴스에서 긁어오는 그런 API를 넣어서 그렇게 봇을 만들었고 관련해서 이제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액션을 어떻게 썼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아까 제가 그 구글 문서에 있던 것처럼 썰프 API에서 구글 뉴스 API를 활용을 한 것이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똑같이 썰프 API인데 이거는 이제 구글 뉴스 서치를 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냥 구글 스칼라 말고 이때는 구글 뉴스 서치로 구글 뉴스에서 이제 썰프 API를 통해서 뉴스를 좀 불러왔고요. 관련해서 뭐 최근에 이제 관련된 뭐 서치를 통해서 궁금한 것들 여기 넣으면은 이제 국제, 정치, 뭐 경제, 사회 분야로 이런 식으로 아티클과 뉴스 같은 거를 긁어서 이제 정리해서 이제 주는 그런 응답받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화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었니? 이렇게 이제 물어봤는데 오늘의 주요 뉴스 지금 24일 뉴스로 해서 네, 정치와 국제, 경제, 사회에 해당하는 이렇게 4가지가 있고 추가적으로 알아야 할 뉴스 같은 거를 다시 볼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누르면 구글에서 뭐 요즘 뉴스에서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뉴스 링크로 이제 넘어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가장 최신의 뉴스 같은 걸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챗봇을 만들었지만 뭐 AI 같은 것들은 동향이 워낙 빨리 바뀌기 때문에 만약 뉴스 말고 나는 다른 정치 국제보다는 AI에 좀 초점을 맞춰서 뉴스를 좀 정리하는 거를 하고 싶다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아까 액션 GPT에 조금씩 수정을 하셔가지고 API 키를 호출을 해주시면 관련된 논문 그 관련된 이제 챗봇을 조금 더 액션에 컴플렉스한 그런 기능들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재밌게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하나는 지금 어떤 것들 생각했냐면 좀 이거 나중에 혼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교수님을 제가 평상시에 자주 뵙지만 어떻게 하면 좀 더 교수님과 자주 소통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다 넣어가지고 일단 아까 놀리지 베이스에서는 교수님의 메일에 자주 나오는 말투 같은 거를 제가 이렇게 크롤링을 해가지고 아 네, 일단 크롤링을 해서 넣었고요. 그 다음에 관련해서 이제 교수님의 가장 최신에 있는 논문들 같은 거 좀 넣고 API로는 저희 학습과학연구소와 교수님의 구글 스칼라를 이제 API로 연결해가지고 관련된 정보를 이렇게 호출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었는데요. 뭐 최근에 이제 교수님의 연구는 무엇입니까?라고 했을 때 이제 학습과학연구소에서 아마 긁어온 정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교육적 협력과 저희가 AI 협력과 이제 그 협력과 이제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다루는데 그런 역량 모델 개발이나 상호작용 요인 탐색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자주 교수님과 의사소통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놀리지 베이스와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API 키 같은 거를 활용해가지고 최근에 어떤 것들을 내가 급한 조언이 필요하실 때 이런 식으로 교수님 트윈봇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제가 커스텀 인스트럭션에서 2개의 지금 페르소나 모델링과 리스폰스 포맷 세팅을 강조를 말씀을 드렸고 마찬가지로 지금 챗GPT 쓰는 유료 기능이긴 하지만 어쨌든 놀리지 베이스나 뭐 액션 같은 다양한 기능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이제 좀 제 설명이 너무 길었어가지고 한번 다 같이 커스텀 인스트럭션이나 GPT를 통해서 어떻게 선행 연구에 도움을 받고 싶은지 아이디어랑 결과를 좀 같이 공유해보는 시간을 드리면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일단 여기 공유 링크에 같이 공유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한 예시들을 제가 많이 드렸지만 추가적으로 커스텀 인스트럭션이나 GPT를 통해서 선행 연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야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APA 형식 체크봇 이거 되게 어렵잖아요. 항상 저 맞추면서도 가끔 좀
까먹을 때가 있는데 APA 형식 체크복 같은 거를 가장 최신의 APA 문서 같은 걸 넣어가지고 미리 검토를 받을 수 있겠죠. 혹은 학회지가 규격이 다 다르잖아요. A 학회지, B 학회지 다 다른데 그 학회지 규격을 다 놀리지 베이스에 넣거나 뭐 아까 제가 액션 기능을 통해서 뭐 추가적인 그런 홈페이지에서 바로바로 받아가지고 학회지 규격 같은 거 알려주는 봇을 만들어도 되게 좋겠죠. 뭐 추가적으로 AI나 교육, 테크 같은 분야는 워낙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최신 연구 트렌딩 정리봇 같은 것도 아마 만들어도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만드시기 어려우시면 아이디어 공유나 아니면 만드신 분들은 결과를 같이 공유해 주시면 아이디어를 서로 나누면서 또 다른 아이디어가 익스펜딩 되기도 하니까 여기 공유 링크에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10분 정도 같이 작업을 해보는 시간을 있는데요. 아까 반복적으로 질문이 나왔던 부분들 중에 논문에 있는 정보에 최대한 접근이 가능하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사실 다 접근이 가능한 것은 아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상황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이제 그 SCI 관련된 이제 다양한 논문들에서 서지 정보만 따로 받아서 이제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여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관련된 논문 사이트에서 직접 원하시는 논문을 좀 정보를 먼저 추출하셔서 그거를 CSV 파일로 받으신 다음에 그거를 바탕으로 앱스트랙트를 정리를 해주시면 그거는 원하시는 그런 앱스트랙트만 따로 선별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 GPT-4 시츠 앤 닥스를 활용해서 하실 수가 있거든요. 요거를 하시려면은 제가 예시 파일을 여기 데이터 파일에 다 넣어놨는데요. 여기 연습 데이터 파일에 들어가 보시면 제가 오늘 드린 강의집 자료에 연습 데이터 파일에 들어가 보시면요. 여기 연습 데이터 파일에 제가 그 highly cited CSV 그다음에 2025 published CSV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제가 그 사이트 논문 사이트에 그 SSCI급 저널들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가 관심 있는 CSV 파일을 좀 따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제가 이제 관심 있었던 그런 그 아티클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에 아티클의 두 번째 열이 있고 그 다음에 소스 타이틀, 앱스트랙트가 이제 쭉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앱스트랙트 파일을 이렇게 다 받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구글 시트에다 넣어주시면 그거를 바탕으로 구글 시츠 앤 닥스 추가적인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다시 나가셔서 예시 파일에 잠깐 들어오겠습니다. 예시 파일에요. 네, 예시 파일에 들어오시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API와 선행 연구 탐색하기 여기 파일에 잠깐 들어오겠습니다. API와 선행 연구 탐색하기. 네, 여기 들어오시면 아까 제가 그 highly cited나 아니면 2025년에 제가 관심 있는 어떠와 아티클 타이틀, 소스 타이틀, 앱스트랙트를 이렇게 쭉 만들어 놨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받은 파일이에요. 거기 사이트에서 받은 파일이고 이 뒤에부터는 이제 GPT API를 활용해 가지고 고치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여기 일단은 확장 프로그램을 다 같이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여기 확장 프로그램. 확장 프로그램에 가시면 여기 부가 기능 저는 이제 여기 그 구글 GPT-4 시츠 앤 닥스가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설치가 안 되신 분들은 여기 부가 기능 설치하기에 들어가셔가지고 부가 기능 설치하기에 들어가셔서 여기 GPT를 쳐주시면 됩니다. 여기 GPT-4 시츠 앤 닥스라고 되어 있는 거를 이제 누르셔가지고 여기 설치를 아마 되어 있게끔 할 거예요. 그래서 GPT를 치신 다음에 GPT-4 시츠 앤 닥스를 누르시면 거기에 설치를 이제 눌러주시면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네,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제 아마 여기 확장 프로그램의 밑에 아마 GPT-4 시츠 앤 닥스가 아마 여기 나오게 될 텐데요. 시츠 앤 닥스의 오픈과 enable GPT 펑션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 기능을 활용을 해가지고 나머지에 해당하는 여기 리서치 퀘스천만 여기 앱스트랙트에서 따로 빼고 그 다음에 트랜슬레이션만 따로 뽑고 키워드만 따로 뽑는 것들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그래서 일단은 확장 프로그램의 GPT-4 시츠 앤 닥스에 오픈하고 enable을 각각을 누르게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다 엑셀에 아마 한두 번은 다 엑셀을 많이 그 함수 같은 거를 활용을 해보셨을 텐데요. 그 엑셀을 활용하는 거랑 똑같이 그 일반적으로는 썸이나 에버리지를 통해서 이제 함수 같은 거를 호출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API를 활용해서 GPT를 이제 그 함수로 호출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그 GPT 제 거 API를 등록을 해놨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 on이라는 상태가 되면서 이제 GPT 함수를 호출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제가 여기 올려드렸던 여기 함수식을 그대로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함수식에 일단은 연구 질문 추출을 만약에 하고 싶으시면 GPT 저희가 프롬프트 쓴 거랑 똑같습니다. 여기 GPT 한 다음에 형식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큰 따옴표를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본인이 원하는 앱스트랙트 그 열을 이렇게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 0.7은 파라미터라서 1로 될수록 좀 창의적이고 0으로 갈수록 좀 논리적인 답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컨시 컨보이 해가지고 그대로 한번 긁어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 서지 왼쪽에 앱스트랙트를 바탕으로 저는 일단 첫 번째는 리서치 퀘스천을 알고 싶어가지고 여기 는을 하고요. 그 다음에 GPT 한 다음에 여기 함수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가 지금 엑스퍼트 리서처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메인 리서치 퀘스천에 해당하는 거를 뭐 그 익스트랙트 해줘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일반적으로는 일단은 뭐 있는 정보를 근거로 오브젝트를 끌어내줘 이런 식으로 했고요. 저희가 추출하고자 했던 그 데이터 자체가 요거 지금 D5 열이기 때문에 여기 큰 따옴표를 하신 GPT 함수를 불러낸 다음에 여기 D5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그 함수에 따라서 GPT 함수가 이제 호출이 되었고, 어, 이 뭐죠? Extract Research 왜 이러지? 아, 여기 끝에가 함수가 아마 두 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어, 네.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이제 왼쪽에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아마 리서치 퀘스천을 이렇게 그 불러낸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좀 장점은 자기가 원하는 거를 우리 엑셀에서도 쭉 밑에를 드래그 앤 드롭하면 그대로 함수식이 밑으로 내려오는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밑으로 그대로 내려서 똑같은 함수식을 호출을 하실 수가 있는 게 좀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원하는 앱스트랙트만 따로 모아가지고 이렇게 다 정리를 하신 다음에 첫 번째는 리서치 퀘스천으로,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거는 트랜슬레이션을 좀 빠르게 연구 목적 따로, 연구 방법 따로, 연구 결과 따로 이런 식으로 해서 빠르게 한 셀에 제가 정리를 하고 싶었는데요. 요것도 여기 제가 드렸던 요 초록 내용 한국어 요약을 그대로 컨시 컴프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펄포즈랑 제가 메소드랑 파인딩을 정리를 할 수 있게끔 프롬프트를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항상 이런 거 함수할 때는 일단은 프롬프트까지는 이렇게 큰 따옴표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컴마를 눌러주신 다음에 원하는 열이 지금 D7 열이니까 B3이 아니라 D7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는 0.7로 해도 되고 만약에 좀 논리적인 답변이면 0.3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약간 답이 달라질 텐데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네, D7에 맞춰서 지금 그 목적과 방법과 결과로 이제 왼쪽에 있는 앱스트랙트 함수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가 된 것을 보실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밑으로 내리시면 똑같이 그 똑같은 함수식을 이렇게 호출을 해가지고 빠르게 관련된 정보들을 좀 정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돈이 좀 나가기 때문에 네, 좀 적당히 하셔야 되고 많이 하면 좀 네, 돈이 많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벌써 시간이 58분인데 네, 일단은 그래서 지금 일단 데이터 관련한 선행 문헌 정리까지 해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양한 도구들을 지금 아까 제가 API랑 뭐 관련해가지고 API 그다음에 GPTs 펑션 활용하는 거, 그다음 커스텀 인스트럭션 하는 법, 그다음 기초적인 프롬프트 이렇게 해서 다양한 활용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이런 것들 쓰게 되면 조금 더 빠르게 선행 문헌을 정리를 하실 수 있으니까 관련해서 연구하시는 선생님들이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질문 혹시 달아주신 거는 제가 추후에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답변을 좀 더 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현장에서 질문 더 있으실까요? 괜찮으실까요?
그 점심으로 샌드위치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아마 지금 나가시면은 샌드위치 드실 수 있고 2시부터 강연이 다시 진행이 되니까 교수님 한번 네. 일단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